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애입니다. 자, 우리 지난 토요일에 진행했었던 내용, 복습 스터디 오늘 정리할 거고요. 행정의 성격, 그다음 초기 행정학의 성립부터 해서 제가 고전적 행정학 이론까지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복습 스터디가 7일차입니다. 일주일 잘 지내신 거 맞죠? 일주일 동안 저랑 계속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을 반복하고 복습하는 형태로 복습 스터디의 내용이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빠지지 말고 복습 스터디 짝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행정의 성격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쭉 진행하면서 여기 파트는 사실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는 아니지만 행정학이라는 학문의 성격을 보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했습니다. 처방성을 강조하는 행정학도 있고요. 과학성을 강조하는 행정학도 있죠. 처방성은 아트, 과학성은 사이언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방성을 강조하는 행정학은 행정학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행정이 약간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강조하고요. 상대적으로 과학성을 강조하는 행정은 실증, 사실, 어떤 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실증적인 연구, 사실적인 것들의 위주의 연구들을 진행하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 그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증 위주의 연구 중시하고 인과관계의 규명을 통해 행정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3번입니다. 전체가 부분을 결정하며 집단은 개인과 다른 독특한 무언가의 속성을 보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연구할 때 개인을 연구하면 사회 전체를 알 수 있다. 이게 방법론적 개체주의. 아니다. 지금 보시는 집단은 개인과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단 자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 이게 방법론적 전체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번 속성, 전체 이렇게 두 가지 들어가고요. 속성이란 단어가 어려우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표현, 전체가 부분을 결정한다는 표현으로 이 방법론적 전체주의는 여러분들이 써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것을 연구하는 것으로 경험적인 접근과 대비되는 행정학의 연구 접근 방법, 이거는 규범적 접근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4번, 요거 X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빈칸에 규범이 들어가면 되고요. 자, 5번입니다. 미국 행정학에 대한 시작, 초기 출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행정학은 본래 정치학에서 연구했죠. 그래서 정치학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 정치학적 성격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한참 정치학과 약간 거리를 두려고 했을 때에는 경영학적인 연구 방법들을 현재 구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치학과 경영학의 삼각구도 관계 속에서 발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요거는 정말 암기해보자고 제가 했습니다. 미국 행정 초기 해제 매직 기억하시죠? 해밀턴의 연방주의, 제퍼슨의 자유주의, 메디슨의 다원주의, 그다음 잭슨의 민주주의. 이렇게 해서 사상적인 기초를 다졌다.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드로 윌슨이 잭슨 민주주의로 인한 엽관주의의 폐단이 1881년 가필드의 암살로 나타났을 때 실제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까지 관료를 임용하던 방식이었던 엽관주의에서 벗어나서 시험을 통해 임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라고 했습니다. 실적주의를 통해서 임용하려고 했던 펜들턴법의 수립을 주도했고요. 이 펜들턴법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윌슨이 발표했던 논문이 최초의 행정학 논문이라고 얘기했죠. 윌슨을 넣으면 안 되는데요. 자, 윌슨이 만들었던 논문의 이름은 바로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이었습니다. 자, 고전기 행정학에 대한 얘기도 한번 가볼게요. 고전기 행정학이라 하면 행태주의 이전의 행정학, 보통 행정학의 경영학적 논리를 도입했었던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 계열과 인간관계론 계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전기 행정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바로 정치학과의 구분입니다. 정치학과 구분되는 행정학 정립하기 위해서 행정의 독자성을 강조했고요. 2번입니다. 윌슨은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서 부패한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한다. 그래서 기계적인 능률성을 행정이 달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능률성을 추구할 걸 주장했고요. 이 고전기 행정학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하나, 행정학 연구가는 아니고 사실 제가 경영학 연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테일러입니다. 과학적 관리론을 통해서 이 사람은 동작, 시간,
시간 동작 들어가도 되고요. 동작 시간 들어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시간과 동작 연구 등 과학적 분석에 따라 합리적으로 근로자들의 노동량을 측정하고 표준화시켰습니다. 이런 여기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아서 행정관리론 학자들도 등장하고요. 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귤릭이죠. 그래서 귤릭은 지금 보시는 포스트 코브 지금 행정의 관리자들이 갖춰야 하는 7대 7가지 기능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 기능에 각각 앞글자를 따서 포스트 코브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플래닝, 오르거나이징, 스태핑, 디렉팅, 코디네이팅, 레포팅, 버제팅 이렇게 7가지의 내용들을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5번입니다. 행정관리론은 폐쇄적 환경관입니다. 행정관리론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관계론도 폐쇄적인 환경과의 관련성에 영향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외부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요. 오로지 어느 조직이든 다 적용될 수 있는 관리 방식에 있어서 유일, 최선의 방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5번은 폐쇄적 환경관, 유일 최선의 관리 방식 이렇게 빈칸 채워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행정관리론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 과학적 관리론 계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며 인간관계론 등장했습니다. 걔네가 강조했던 능률성은 사회적 능률성입니다. 조직 내에서 사회적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간적, 민주적 관리를 연구한다.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7번인데 9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7번, 8번. 여러분 프린트에는 잘 나와 있는데 여기만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7번. 연구의 결과 본래 의도와 달리 과학적 관리법을 비판하고 심리적 관리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실험, 인간관계론이 등장하게끔 만들어줬었던 건 바로 호손 실험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론 역시 앞에서 봤었던 과학적 관리론 계열의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환경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는 폐쇄적 환경론. 제가 얘기했지만 인간관계론은 그래도 환경에 대한 인지는 했습니다. 제가 환경유관론이라고 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인지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를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기 때문에 폐쇄적 환경관을 전제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출선지 볼까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업무 수행에 관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동작 연구, 시간 연구 등 했다. 맞고요. 귤릭이 제시하는 포스트 커브 모형의 CEO, 코는요. 코디네이팅에 대한 얘기입니다. 코퍼레이션, 협동과는 전혀 관련 없기 때문에 요거 X. 호손 실험은 사회적 능률성 강조하게 됐죠. 조직 내 비공식 집단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좀 더 부각시키게 됐던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 선지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복습 스터디 오늘 7일차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다시 오늘 월요일 현장 수업에 탄력 받으셔서 그 내용 우리 화요일부터 계속 복습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복습 스터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